안녕하십니까, 문계성 강사입니다. 자, 정신보험 판매의 여러 전략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로는 정신보험을 그러면 어떻게 팔 것이냐 굉장히 고민들이 많으신데요. 컨셉은 고전적인 방법과 이제 최근의 어떤 트렌드 이런 부분으로 같이 섞어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신보험의 트렌드의 판매 전략 그리고 고전의 판매 전략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정신보험은 비급여 진단 및 치료 기법 확대됨으로 인해서 좀 필요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비급여에 대한, 예를 들면 표적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미 비급여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신약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비급여는 또 실손 보상이 안 되죠. 또 비급여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표적암 치료는 통원 치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 실비에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자금으로 우리가 표적항암 치료제든 준비를 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꼭 표적항암 치료제로만 갈 것이냐. 표적항암 치료제 단점이 뭐예요? 자, 소멸성이다. 두 번째, 갱신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단점을 좀 파고들면서 두 가지의 상품을 같이 우리가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이건 단점이 이거고요. 정신보험 단점은 보험료가 좀 비싸지만 대신 환급이 되고 진단자금도 나오고요. 굉장히 여러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표적항암 치료제는 또 표적항암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장점들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보험은 일정 조건 충족 시에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알아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세 재원 마련은 자산가의 영원한 축제다. 반드시 필요하다. 누구? 법인을 운영하신 분과 부동산 자산가 분들은 이건 필수입니다. 필수. 자, 그 다음에 자산의 이전에 대한 정신보험을 꼭 굳이 내가 물론 필요할 때 쓸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어. 그러면 애들한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좋은 기능, 자산의 이전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항암과 면역항암 이런 모든 것들은 통원 치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급여, 급여, 이미 비급여 이거 다 떠나서 우리가 실손은 뭐예요? 입원을 반드시 해야지만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되잖아요. 근데 통원 치료일 경우에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일부러 입원을 해주는 병원에 가서 표적항암 치료를 받는 분도 계시는데, 자, 어쨌든 간에 선택을 그 병원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치료에 관련된 어떤 진단자금이 있다면 어느 병원 상관없이 내가 선택할 수 있겠죠. 암 치료 잘하는 곳으로. 자, 중성자 치료 이런 것들도 새로운 치료 방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우리가 통과를 했을 때 암세포만 죽이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이 발달되고 또 새로운 물질이 신약 물질이 생김에 따라서 자꾸 상품들 생겨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품들로 셀렉트해서 고객님에게 그 상품만 제안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종신보험도 같이 제안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선지급되는 이런 상품들 이런 걸로 같이 지하정신보험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굉장히 고객님은 두 가지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세트 판매도 가능하죠. 이렇게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정신보험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 될 수 있다. 자, 사망보험금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조건 없죠. 자, 근데 해약을 했을 때는 저축성으로 전환이 됩니다. 연금 전환 시, 연금 선지급 시 다 저축성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자, 해약했을 때는 어떤 조건? 자, 해약을 했을 때는 반드시 조건들이 있었죠. 5년 납, 10년 유지. 자, 해약을 했을 때는 이 조건들 그리고 기본보험료 균등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이 되고요. 대신 한도는 얻게 됩니다. 어떨 때 뭐 생존 축하금이 없어야 돼요. 생존 축하금 이런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정신보험 대부분 생존 축하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조건 충족했을 때 한도가 없다. 연금 전환 시는 무조건 조건이 충족이 다 돼야 됩니다. 자, 그러나 연금 선지급 즉 생활형 자금으로 정신보험을 수령을 했을 때는 좀 전처럼 똑같은 그런 조건을 충족했을 때는 한도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비과세가 된다. 자산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정신보험은 또 자산의 대물림 수단으로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이 어떻게 한다? 소득 있는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수익자를 소득 있는 자녀로 해서, 그러니까 자녀가 소득이 있으면서 보험료 내고 보험금도 받아가니까 이거는 증여 상속 아무런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세금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다. 자, 핵심을 정리해 보면, 자, 의료 환경과 국가 정책의 변함에 따라서 상품은 나온다. 특히나 암과 관련된 내용들은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굳이 이 상품 말고 지하의 정신보험 같은 상품으로 우리가 셀렉트해서 같이 제안서를 같이 밀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 특히 법인의 주식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그 세계 점유율 높았던 그런 손톱깎이를 만들었던 회사가 있었어요. 상속세 150억 못 내가지고 자녀가 그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어렵게 일군 그 기업을 상속세 때문에 매각하게 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 대표님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가 분들은 10개 중에 3개는 부동산으로 날아갑니다. 왜? 상속세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상속세 제고는 필요하다. 필수이다. 그리고 또 종신보험 판매 전략은 자산을 물려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을 물려주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빌 게이츠가 얘기했습니다. 자, 누가 어떤 이야기냐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 문구 자체는 좀 가슴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 그래서 자산을 이전시켜주자. 자, 지하의 종신보험의 장점이 뭡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모든 걸 활용할 수 있고 만약에 그때 내가 형편이 되면 자녀에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여러 가지의 장점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들을 이 상품 하나로 다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고객이 만족을 하시겠죠. 네. 이런 컨셉으로 잡아서 종신보험을 판매한다면 굉장히 유익한 또 성공적인 계약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